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인삼 해가림 시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수확감수 보장 밭작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 기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형, 2형으로 나눠졌다고 했어요. 그죠? 1형은 판매 개시년도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 24시까지 1년이에요. 1년 그죠? 근데 6년근은 매둘 며칠까지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까지만 가능하더라. 왜?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7년형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6년근은 10월 31일 이거 똑같이 10월 31일자 맞춰가지고 가입하더라는 거. 자, 판매 개시년도 11월 1일에서 이듬해 10월 31일까지 하는 건 인삼 2형이 되겠습니다. 인삼은 처음 가입할 때 연금 플러스 1년 연금별 보상 가액으로 가입한다고 했어요. 자,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의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 강풍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강풍이더라. 인삼은 24시간이 기준이더라. 폭설도 24시간, 신적설 5cm, 집중호우도 24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 그죠? 침수는 고랑 바닥에서부터 15cm. 다음에 냉해는 추락기 및 전엽기 4월경이라고 했어요. 최저기온이 몇 도? 0.5도씨 이하. 폭염은 적과전하고 계속 구분하라고 했어요. 2일 이상 33도씨 이상 이래야 되는데 그죠? 여기는 최고기온 30도씨 이상 며칠 7일 길게 갔을 때 50% 이상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간 증상이 있어야 되더라. 인삼의 보상하는 손해는 태우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해가림 시스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장을 합니다. 폭염, 냉해, 한해, 동상해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더라. 연작장애, 염류장애로 인한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죠? 왜? 계속해서 똑같은 밭에서 10년, 6년 동안 하면 연작장애, 염류장애가 있다고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도발 방지, 개발 맹수, 해가림 시설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한번 쭉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별 보상가액의 재배 면적 이 부분이 우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비슷하다고 했고요. 그죠? 보험금 역시도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 계속해서 보험금을 주더라. 사고가 날 때마다. 인삼도 그렇다고 했죠. 인삼도 그렇고 자, 고추와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인삼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에 2차 사고더라. 그러면 앞에 기지급 보험금을 빼죠. 그죠? 기지급 보험금을 전체 계산한 보험금에서 뺀다는 얘기는 결국 잔존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슷한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비슷하다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잖아요. 이것도 재배 면적 곱하기 연금별 보상 가액이죠. 그렇죠.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으로 하지 않더라. 시가로 계산하더라. 해가림 시설하고 비슷한 게 나중에 저 갔을 때 축사가 비슷하고요. 비가림 시설은 나중에 우리 원예 버섯하고 비슷합니다. 비가림 시설은 저희가 배울 때 제조달 가액의 80에서 130%라고 했죠. 제조달 가액이라는 것은 동형의 그죠? 동형의 신품으로 갈아주는 거, 동형 동질의 신품으로 갈아주는 그런 가격이더라 라고 했어요. 자,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의 시가기 때문에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빼주더라. 감가상각률이란 건 뭐더라?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니? 그죠?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니? 가지고 경영감가율을 먼저 산정하더라. 어떻게? 100%인데 장가율이 20% 보통 유형자산 본다고 했죠. 내용연수가 몇 년이니? 목재가 6년이에요. 그래서 13.33%가 나왔고요. 철제는 100%에 20% 유형자산 장가율을 빼고 철제의 내용연수는 18년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4.44%가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한 감가상각률에 몇 년 지금 사용했니?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를 곱해주면 감가상각률이란 게 나오더라. 중고차 생각하면 쉽다고 했어요. 내가 산 해에 그 다음에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죠. 시가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률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해가림의 설치 시기는 뒤에서 볼게요.
자, 가입할 때는 플러스 1년. 자, 보험금 계산할 때는 그대로 내가 가입한 연도, 가입 연도 기준입니다. 해가림 시설의 감가는 아주 중요하겠죠. 왜? 100%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을 가지고 시가로 계산했으니까 이 감가 상각률, 감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감가는 연 단위로 합니다. 연. 개월이 아니에요. 연 단위 미만이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감가는 항상 내가 정시간 시점에서 또는 설치한 시점에서 보험 가입 시점까지 사고 시점이 아니에요. 해가림 시설은 가입 시점이에요. 보통은 뭔가를 감가하거나 뭔가의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우리 보험들이 손해보험들은 사고 시점이에요. 사고 시점. 사고 시점인데 해가림이 좀 특이해요. 해가림은 보험 가입 시점이에요. 보험 가입 시점에 이미 감가, 상각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보험이란 얘기냐면 우리가 1차 시험 할 때 배우실 건데 보험에는 이렇게 먼저 이 보험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기평가 보험이 있고요. 사고 날 때쯤 돼서 이 보험을 평가하는 미평가 보험이란 것도 있어요. 미평가 보험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 났을 때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를 적용해서 적용하는 게 말하고 기평가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가입 시점에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해서 이 보험 가입 시점에 이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해가림 시설은 대표적인 기평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농구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평가 보험이에요. 그러면 보험 가입할 때도 감가가 설치 시기부터 보험 가입 시점까지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액을 산출할 때도 설치 시기에서 보험 가입 시점이에요. 그러면 감가가 서로 같은데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다를까요? 농구문에서는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하기 때문에 감가된 게 똑같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보험 가액과 보험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부 보험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나 보험 가입 기준이나 어떤 걸 기준해도 같이 나오죠. 한도가.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해가림 시설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거 한번 전부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 그죠? 초과 보험인지 이런 거는 지금 해가림 시설 보험금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치 재료가 똑같아요. 근데 설치 연도나 경관 연수가 달라요. 그랬을 때는 가장 넓게 분포하는 거 맞춰가지고 감가를 적용하고요. 자, 재료가 달라요. 같은 농지 안에 목재도 있고 철재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근데 구역이 딱딱 나눠져서 섞여져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해서 가입이 가능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장가율은 20%입니다. 보통 유형자산의 장가율은 20%예요. 이 20%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경영감가율 100% 마이너스 장가율 20%. 그죠? 나누기 내용연수 했잖아요. 그래서 장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영감가를 산출했다. 그죠? 산식을 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죠? 내용연수가 그럼 경과했다. 그럼 제조달 가액에다가 곱하기 30%. 이 30%를 뭐라고 하냐면 수정장가율이라고 하고요. 아직 수정장가율에 대한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축사에 대한 수정장가율 70%, 50%, 30%는 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삼의 장가율은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5점짜리 문제 정도로 아주 유력하겠네요. 그죠? 왜 30%를 해줄까요? 계속 사용 중에 있다고 하면 그 당의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장가율을 30%까지 주더라. 그럼 제조달 가액이란 건 뭘까요?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재배 면적을 곱한 거더라. 비가림 시설하고 같죠? 자, 인삼은 관수시설, 방제시설 할인이 있어요. 양양 본마을에 브라질 콩인고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콩인고에서 관수시설 5% 할인. 관수시설이 설치 안 됐다고 하면 인수제한 목적물이 되는 거. 무화과와 양배추. 무화과 양배추는 관수시설 있다고 해서 할인되고 이런 건 없어요. 자, 해가림은 그죠? 가지입니다. 가지. 손이 없어요. 손이 없다고 했어요. 해가림, 비가림 손이 없어. 해비 손이 없어요. 그죠? 예.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 증여 하지 마세요. 손이 없습니다.
종별 구분이 만일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지역별, 종별, 보험약관에서 지역별도 곱하고 종별도 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인삼 해가림 시스만 3종이 요율 상대도가 1이고요. 원의 버섯으로 갔을 때는 4종이 1이 되고 1, 0.9, 0.8 이렇게 올라가요. 1.1. 그죠? 그래서 또 안에 이 내용은 똑같은데 요율 상대도가 나중에 해가림하고 원의 시스하고 버섯은 달라지더라. 안에 가로놓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해요. 자, 인삼의 보험금 말씀드렸죠? 갓피자, 피자 한 판짜리인데 보통 피자 한 판짜리는 보험 한 번만 주는 거였어요. 피자 두 판짜리 뭐였나요? 장경 피자.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 배운 거. 피자 두 판짜리들이 보험금 여러 번 줬어요. 그죠? 근데 이 인삼은 피자 한 판짜리인데 보험금 여러 번 준다고요.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갓피자 공식 피자 한 판짜리인데 보험금 여러 번 줍니다. 왜냐면 인삼은 운기에 이렇게 우리가 농지가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전체를 수확하지 않아요. 한 번에 다 같은 날짜에. 이거는 2년에서부터 6년까지 가입이 다 되잖아요. 그죠? 가입이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수확할 시기가 돼야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2년짜리를 할 때도 있고, 그죠? 4년, 6년짜리 백삼용으로 쓸 때가 있고, 6년간 홍삼용으로 쓸 때가 있고, 그죠? 한꺼번에 수확을 하면 이렇게 계산 안 했죠. 우리 보험금 비율 공식을. 그냥 평, 수, 미, 평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지만 생산비 보장 과장물처럼 평년 수확량이나 표준 수확량으로 하지 않아요. 인삼은. 그죠? 너 피해 입은 비율이 얼마만큼 되니? 피해 비율, 우리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 피해 비율 곱했죠. 어떻게 해요? PB 곱하기 손비 곱하기 1미. 그 손해 정도 비율에 해당되는 게 인삼은 손해 비율 이거라고 있죠. 20년 된 이걸 손해 비율이라고 했고요. 이건 업방에는 안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20년도까지 있다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 이걸 피해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손해 비율이 되겠더라. 그러면 이 손해 비율은 이 전체를 다 피해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 비율을 구한 거예요. 인삼은. 맞죠? 나 피해 이것만큼 입었어? 이것만큼 전부 다 수확했어. 그럼 이게 전수조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입었는데 나는 수확할 시기가 안 됐어. 그럼 표본으로 조사해? 이게 표본조사라고 했잖아. 수확하지 않은 거 표본조사. 수확하는 거 전수조사.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쨌든 수확량이 줄은 건 알아야 되겠다. 그죠? 손해 얼마만큼 받니? 손해 얼마만큼 받니?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는 20%, 40%, 60%, 80%, 100% 이렇게 했죠. 근데 인삼은 또 수확감수 방식하고 같게 평수, 미, 평 개념하고 같이 가져가더라. 평년 수확량은 우리 농지 전체에 대한 수확량이라고 한다면 인삼은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 가지고 가더라? 기준 수확량을 가져오더라.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 당 수확량이에요. 왜? 전체를 가지고 수확하지 않으니까 피해 입은 곳만 가서 수확하고 표본 면적, 표본 구간의 피해 조사하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삼의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피해를 산정하고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죠.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고요. 우리가 평수, 미평 했던 것처럼 인삼은 어떻게? 자, 기, 수, 미, 기로 간다고요. 그죠? 자, 기준 수확량분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부상. 근데 여기 보니까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기 똑같으니까 1로 뺐어요. 1 빼기 그죠? 1 뺐어요. 빼고 어떻게 되나요? 뒤에는 기준 수확량에 그죠? 수확량이 올라갔죠. 근데 이 수확량을 어떤 거예요?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더한 거. 그죠? 이거죠? 근데 이걸 가로로 풀어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만 가로를 앞에 가져온다 이렇게 된다면 수확량과 미보상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수확량이라는 거는 그냥 수확량이 아니라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수 미평을 기수 미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여기에 수확량은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더라. 그죠? 미부상이 감수량에 갔을 땐 감수량이 되고 수확량 올라갔던 미부상 수확량 개념으로 종합가수에서도 배웠잖아요. 그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자, 여러 번 사고가 났어요. 기지급 보험금 뺍니다. 자, 지난 시간 그것까지 했어요.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했고 오늘은 해가림 시설 보험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할 때 그랬죠.
해가림 시설은 기평가보험이에요. 설치 시점에서부터 가입 시점까지 감가를 해요. 보험 가액도 설치 시점에서부터 가입 시점까지 해서 감가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은 항상 같아야죠. 항상. 그죠? 농구를 했으면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죠.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하고 같을 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보험 우리의 예를 든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하고 같다. 이건 어떤 보험이냐면 똑같으니까 전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부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에요. 한도.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크다. 보험 가액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최대 손해액이고, 보험 가입 금액은 약관상 줄 수 있는 계약상의 최대 손해액이죠. 그죠? 약관상에 주는 게 법적인 것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법적인 걸 따라가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험을 한 군데만 들지 않고 여러 군데 들었어요. 자, 여러 군데 들어가지고 보험 가액을 훨씬 이걸 합친 보험 가입 금액이 초과했어. 그죠? 초과했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이렇게 잘못됐네. 초과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뭐 어떻게 한도? 보험 가입 한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넣었는데 보험 가입보다 작대. 그죠? 작대.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주죠. 어떻게 해요? 보험 가액이 얼마인데 보험 가입 금액 얼마니? 그래서 비례 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보험? 일부 보험이라고 하죠. 보통 이것을 전부 보험, 이것을 초과 보험. 그죠? 초과 보험, 중복 보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겠죠. 초과 보험. 여기서는 일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 보상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기평가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 금액과 가액이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실은 보험의 제일 처음에 우리 1차 상법에 대해서 배울 때 보면 기평가 보험도 이런 게 있어요. 기평가 보험은 이미 이게 사고 날 때쯤 요 정도일 거야 이때도 하고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서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처음 내가 가입했던 시점보다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현저하게 나더라 차이가. 그러면 어느 걸 따라가냐면 보험 가액을 따라가요. 이 사고 시점에 보험 가액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걸 여기에 딱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가입 금액이 그죠? 차이가 날 때 보험 가입하고 현저하게, 그죠?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죠? 그랬을 때는 요런 이제 초과 보험이나 일부 보험이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해가람 시설은 기평가 보험이라서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입이 같아요. 실제로는. 하지만 실제로 사고 시에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그 값을 따르더라. 그래서 보험 가입이 더 작아지기도 하고 보험 가입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5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5회 때 시험에 5회 때 나왔고 6회 때 시였고 7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인삼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다. 그죠? 생산비 보장 받장물도 2년에 한 번씩. 생산비 보장 반대로 6회 때 나왔고 7회 때 안 나왔어요. 8회 때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생산비 보장 받장물 인삼이 2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보면 이제 5회 때 시험에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해가림 시설을 감가를 할 때 사고 시점으로 감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 5회 때. 실은 지금 보험가의 시점으로 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보험가의 시점에 그걸 주지 않았어. 사고 시점 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있었죠. 그죠? 그때도. 자,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 보험은 사고 시점으로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을 여태껏 누가 내요? 손해사정사들이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손해평가사 시험을 이제 뭐 손해사정사님들이 계속해서 낸다고 한다면 검증하는 것만큼은 손해평가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험에 오류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자, 보험 가액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하고 가액이 같아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라고 하죠.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커요. 초과 보험이에요. 초과해서 들은 거예요. 그죠? 초과했을 때 그럼 보험 가액이 한도예요. 그러면 우리 보험금의 공식은 우리 어떻게 되나요? 손자예요.
해가림 시설은 손자, 실손 방식이에요. 손해 얼마만큼 입었니? 해서 자기 부담금 빼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 우리가 알고 있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손해액은 그죠? 내가 손해 봤을 때 그 피해 면적에다가 그렇겠죠? 내가 손해 봤을 때 피해 면적에다가 뭐겠어? 내 지금 손해 봤을 때 단위 면적당 시설비를 곱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1과목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2과목에서는 사실 이제 1과목에서는 피해액이 손해액이구나 이렇게 지금 1과목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근데 손해액을 1과목에서는 구하라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손해액이 얼마예요 하고 주기 때문에. 근데 2과목에 가면 손해액을 구하는 게 또 절차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피해액이었죠. 피해 얼마만큼 입었니? 거기에다가 단위 면적당 시설비. 이 피해액이 손해액이 되기도 하고 손해액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 과목에 가면. 그래서 이 과목에서 배우기를 하고 이 과목에서는 우선 손해액, 실제 입은 손해액에다가 자기 부담금을 뺀 거. 이게 우리가 구하는 보험금 공식이에요. 그런데 가입 한도가 그죠? 전부 보험일 때는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하고 그죠? 초과 보험일 때는 어디? 보험 가액하고 비교해요. 그 식을 하나로 나타내면 미니멈 그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손자하고 뭘 비교해요?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을 비교해서 제일 작은 값이 보험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보험이라는 거죠. 일부만 들었네. 보험 가입 가액이 이만큼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이만큼 들었다는 얘기는 일부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 보상하더라.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해주더라. 됐나요? 결국은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손자에다가 비례 보상이죠. 그거 뭐 비교해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는 항상 보험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왜?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작잖아요. 지금 보험 가입보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값이 보험금이 되더라. 자, 그러면 손자 방식이에요. 손자 방식이면 뭐가?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넘어야만 보험금을 주겠죠. 그래서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재해로 해가림 시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야 돼요. 자주화로 그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피해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해되겠죠? 손자 방식이니까 그죠? 자, 제가 아까 이거 초과보험일 수도 있고 중복보험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중복보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의 보험만 들어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훨씬 크다. 하여튼 건 초과보험이죠. 그냥 초과보험. 근데 보험을 한 군데만 들지 않았어. 나는 좀 보험금 많이 타먹으려고 A라는 보험회사에도 들고 B라는 보험회사에도 들고 C라는 보험회사에도 각각 들었어요. 그죠? 사고가 났어. 근데 실제로 내 보험가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죠? 나는 지금 보험가액 금액을 한 1,500만 원 들었어. 그러면 사고가 나면 이 1,500만 원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뭘 기준으로? 각각 그죠? 연대주의, 비례주의 다 포함합니다. 각각 다 연대해서 각각 다 내야 되고요. 각각 금액만큼 비례해서 가져가요. 그죠? 중복보험 그래서 연대주의, 비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000만 원만큼을 나누는 거예요. 네 비율만큼. A, B, C, 네 비율만큼 각각 나눠서 가져가서 A사가 내 비율만큼 얼마, B사가 내 비율만큼 얼마, C사가 내 비율만큼 얼마 해서 계약자한테 주는 거예요. A사한테 다 몰아서 난 받고 싶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A사하고 겁나 친해. 이 A사하고 계약자가 야, 난 B하고 C한테만 받을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대. 나 A하고 겁나 친해서 A한테 안 받을래. 그렇다고 해서 B, C한테 다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대주의, 비례주의라고 했죠. 연대에서 책임을 지고 비례해서 내 금액만큼 비례한 걸 책임을 진다고요. 그래서 A 안 받는다고 해서 B씨가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B씨는 자기 몫만큼 준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 중복보험은 어떤 걸 중복보험이라고 할까? 동일한 계약의 목적이어야 돼요. 동일한 목적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사고여야 돼요. 태풍이면 태풍, 그죠? 냉해면 냉해. 어떤 건지 알겠죠? 동일한 사고와 동일한 목적이어야 되고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각각 다른 계약이죠. 그죠? A사, B사, C사 다른 계약이 있고 뭐가? 보험 가입 금액이 방금 보험 가입 금액이 1,500이고 보험 가입이 1,000이라 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클 경우 이거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다고요. 이 중복보험은 정의를 묻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예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대. A, B, C. 근데 이 보험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보다 클 경우, 그리고 보험자 1인에 대한 이거를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결정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A사, B사, C사가 있는데, 자, A사, B사, C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뭐 실손 방식이야. 뭐 나는 실손 방식 아니야. 나는 제조달가로 그냥 줘. 다를 수 있잖아요. A사, B사, C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계산 방식이 같다라고 했다면 A사, B사, C사에 그러면 각각 내가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거죠. 손해액이 나왔어요. 손해액이 있다고 한다면 산출된 손해액에다가 A사, B사, C사의 보험가입 금액 합계를 더해요. 그럼 A사 거는 구하려면 A사의 보험가입 금액, B사는 B사의 보험가입 금액, C는 C사의 보험가입 금액을 올리면 각각 A, B, C사의 보험금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가 보험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손자 방식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냥 손해액만 곱할까? 그죠? 현재 업병에는 손해액을 곱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은 손해사정사 쪽이나 이쪽 실무 쪽을 알아봐도 아직 현장 실무에서도 이렇게 중복보험일 때 자기 부담금은 빼지 않는다고 하네요. 손해액에다가 그냥 각각 계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손자 아니야? 그렇게 학대해서 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손해액에다가 그냥 곱해서 계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업보험금이 A사는 실손 방식인데 B사, C사는 제조달가액으로 준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그러면 이거는 손해사정사법의 손해사정이론, 사정법, 손해사정이론에서는 이걸 어떤 방식이냐면 요거를 이제 독립안분책입액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용어는 쓰지 말고, 그죠? 독립안분액을 이제 배분하는 방식, 책임액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그러면 역시나 손해액은 똑같아요. 손해액에다가 계산하는 방식이 같으면 보험가입 합계를 해가지고 보험가입 금액 가지고 구했잖아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그럼 보험금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보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출된 각 사의 보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사의 보험금을 다 더해. 그리고 내 A사의 보험금은 A사의 보험금을 올리고 B는 B사의 보험금을 올리고 C는 C사의 보험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이 보험금식 자체도 중요하고요. 전부 보험일 때, 일부 보험일 때, 초과 보험일 때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복보험의 정의도 중요하고, 중복보험일 때 손해액하고 이제 그 A, B, C사를 손해액 가지고 보험금 배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15점짜리 문제에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조건을 줘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유력합니다. 해가림 시설 잘 봐두셔야 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로 나온다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손해액을 줘버리니까. 그죠? 손해액 주면 A, B, C 보험가입금액 합계 구하고 내 거 구하고 싶은 거 위에 올리면 되잖아요.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럼 손해액 주니까 손해액에다가 보험금 합계에다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계약사에 보험금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계산하는 거는 쉽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인삼은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40%까지 갑니다. 자, 내년에 변경되는 거 10%형이 우리는 33, 50이었는데 33, 100으로 바뀐다고 했죠? 기본수 나오면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해요. 자, 우리가 앞에 배울 때 비가림 시설 배웠죠? 비가림 시설은 구조체하고 피복제가 같이 사고가 났다 또는 구조체만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인데 최저가 30만원, 최대가 100만원이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피복제 사고 났어요.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인데 최저가 10만원에 최대가 30만원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인삼은 두 개를 다 섞어놨어. 그래서 그냥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예요. 손해액의 10%예요. 그죠? 아이고, 아까 여기 설명 잘못했네요. 아까 손자 할 때 자기 부담금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했는데 손해액의 10%예요. 정정합니다. 맨날 과수에 적응이 돼 있어서 막 그래요. 과수하면서. 자, 손해액의 10%예요. 자, 손해액의 10%인데 최저가 얼마냐면 10만 원이래요. 최대가 얼마예요? 100만 원까지래요.
그럼 요거 두 개 합쳐놓은 거 딱 같죠? 그죠? 피복제 단독 사고에서부터 구조제, 피복제 사고 같이 있을 때와 같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비가림 시설은 화재 사고가 자기 부담금이 어땠어요? 영원 적용하지 않아요 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해가림 시설은 화재도 화재 사고도 자기 부담금 적용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비가림 시설은 화재가 어떻게 들어갔나요? 주계약이 아니었죠. 특약으로 들어갔어요. 맞죠? 비가림 특약. 비가림 시설만 주계약이고 비가림 특약으로 들어갔어요. 나무하고 비가림 그 가수의 화재는 특약이었죠. 특약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적용 안 해요. 하지만 주계약이 들어가는 화재들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나중에 축사 갑니다. 가축에서 축사도 화재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해요. 왜? 주계약이라서 그래요. 되겠나요? 축사 아니고 가축에서 가축에서 화재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축사는 축사 자체가 특약이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재 자기 부담 적용 안 하는 거 원해나 버섯 들어가면, 원해 버섯 들어가면 또 화재가 특약이잖아요. 특약으로 된 것들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주계약에 있는 것들은 자기 부담금 적용하더라. 그죠? 자, 해가림 시설 보험료 산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종별 기준을 줬을 때 우리 업방에는 지역별 보험료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막 업방 안에 또 종별 요율을 대한 것들 설명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종별 요율을 조건에 준다면 하면 종별 요율도 곱해야 되겠더라. 그죠? 보험가입 금액이 줬어요. 그죠? 보험료율 줬죠. 이게 이제 지역별 보험료율이죠. 0.12 줬어요. 자, 종별요율도 줬네요. 그럼 이제 종별요율도 곱해야 된다고요. 3종이 지수가 몇이었어요? 1이었어요. 그죠? 요율 상대도가 1이었습니다. 인삼 해가림은 3종이 1이더라. 해가림이나 나중에 버섯에 가서는 3종은 0.9더라. 뭐가 1이더라? 4종이 1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 곱했어요. 그죠? 1 곱했더니 120만 원이 보험료가 되겠네요. 기준 수확량은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그죠? 뭘 할 때 산출하는? 피해율이나 보험금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단위 면적 땅 수확량이라고요. 이건 어떻게 돼 있다고? 연금별로 사정에 설정이 딱 돼 있다고. 그죠? 단위 면적 땅 얼마 나와? 설정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왜 피해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느냐? 기준 수확량 가지고 구하니까 기준 수확량에 그죠? 수확량의 미부상 함수량 가지고 결국 이게 빼면은 1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이 되더라. 이렇게 됐죠. 하지만 이 수확량은 뭐요?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이더라. 됐나요? 평수, 미평, 기수, 미기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인삼보험의 피해율 산정 시는 실제 수확량 대비 연간 수확량을 사전에 확정. 자, 이때 피해율이 아까 방금 얘기했죠. 기수, 미기인데 이 기 앞으로 1로 빼버리면 1 마이너스 수확량. 그죠?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라고. 이 수확량에 뭐가 포함된 거? 미보상 감수량이 포함된 거라고. 됐죠? 그럼 산출은 어떻게 할까? 기준 수확량은 15점짜리 문제로 나오고도 남을 문제입니다. 5점짜리로도 가능하고. 이게 정의죠. 정의를 쓰시오. 기준 수확량의 산출 방법에 대해 쓰시오. 그죠? 또는 이런 거 다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가로넣기. 그죠? 자, 기준 수확량 산출은 두 군데 자료를 이용한대요.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의 통계자료와 인삼연구소의 논문자료를. 통계자료고 여기는 논문자료네요. 그죠? 이를 가중평균에서 산출하더라. 몇 대 몇? 특작부 자료를 7. 그죠? 논문 자료를 3. 7대 3입니다. 그죠? 자, 매년 연금별 수확량 자료가 집계가 되면 기준 수확량 자료 업데이트 한대요. 업데이트 매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별로 변동이 없어. 그럼 전년도에 고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표준이라고 얘기들은 딱 잡아놨대요. 표준. 근데 표준보다 아주 좋아. 그죠? 그럼 우수. 표준보다 별로야? 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별 우리 기준 수확량 한번 볼까요? 그렇죠. 표준이 기본이고 표준보다 좀 안 좋아요? 불량. 표준보다 좀 더 좋아요? 우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기준 수확량 중요합니다. 5점짜리, 1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약 인수입니다. 그죠? 전국으로 설치 가능하네요. 자, 도서지역에 관한 조건 같고요. 보험가입 자격 같습니다. 같아요. 다른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기준 200만 원 이상도 같네요. 농지 구성 방법도 같고 농협 하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도 같아요. 인수제한 목적물 한번 봐둘게요. 자, 파란색 해놓은 것만 자세히 좀 봐둡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수전, 홍과시판, 영농활기에서 쭉쭉 한번 챙겨보는 거,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 2년간 미만에서 6년간 이상이래요. 그죠? 2년간 미만 안 되고 6년간 이상은 안 된대. 처음 가입할 시점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년도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6년 된 건 괜찮아요. 가입하는 시점에 인수제한 목적이기 때문에 6년간 이상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2년간 미만 안 되고 6년간 이상 안 되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행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인수제한 목적물이 조금 수정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일령은 5월 달에 가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산양삼입니다. 산양삼을 다른 말로 장내삼이라고 하고요. 묘삼 아주 어린 삼을 묘삼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 재배하지 않고 물에 재배하는 거 수경 재배. 이거 결국은 인수 제한 품종이죠. 인수 제한 품종은 암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산장에 이제 어디 놀러를 갔어요. 산장에 갔어. MT를 갔어. 생각을 하세요. 스토리 또 만들어 볼게요. 산장에 가서 놀거리가 별로 많은데 바둑을 한 판 뒀대요. 바둑을 한 판 두는데 그래서 묘수를 뒀더라. 그래서 산장묘수 이렇게 저는 암기팁을 외웠거든요. 산장묘수 이렇게 암기팁 외웠는데 도전 암기팁이 있으면 그걸 하셔도 돼요. 자, 식재 높이 말씀드렸죠. 인삼은 우리 폭설의 기준이 어땠나요? 고랑 바닥에서부터 침수 높이가 15cm 미만이면 안 돼요 라고 했죠. 그래서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이면 안 된다고. 그죠? 15cm 이상 올라갔을 때 폭설 기준이었다. 그죠? 그래서 인수제한 목적에 똑같이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는 안 돼요. 두둑이 두툼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보세요. 앞에 인삼은 연작장애, 염류장애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심으면 안 된다고. 10년 기준으로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 다시 심으면 안 된다고요. 너는 6년. 그래서 점차 인삼을 심는 재배 농지가 전남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했죠. 그죠? 자, 보험 가입 이전에 피해가 발생한 농지 안 된다고 보통은 배우죠, 우리가. 그죠? 근데 요 인삼은 좀 특이해요. 이거 좀 봐두세요. 피해가 생겼는데, 이 농지에 피해가 생겼는데 정말 피해가 조금 있대. 그게 내 자기 부담 비율보다 더 미만의 피해래요. 그럼 받아준대요. 그죠? 또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걸 미리 수확을 해버렸대. 그럼 인삼 뭐 전체 수확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 남은 부분만 요렇게 가입하면 되잖아. 요렇게 가입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죠? 남은 부분에 한해서 인수 가능. 왜 인삼은 또 거기에서 해가지고 수확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할 거니까. 되겠나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아니어도 인삼은 그 다음에 되면 여기 수확한 거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은 부분만큼 인수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12번, 13번, 14번, 15번은 해가림 시승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림 시설의 암기팁은 내목 공정해 이렇게 해서 암기팁을 그냥 했어요. 앞에만 땄어. 그냥 외우기 쉽게. 내목 공정. 근데 해가림 시설에서 해. 내목 공정해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내는 우리 어차피 관리를 하는 곳이 농림축산식품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품부에서 고시하는 내재해형, 재해에 잘 견디는 인삼 재배 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해가림 시설이에요. 내목 공정은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거. 그죠? 그다음에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거. 이거는 비가림 시설에도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공사 중인 거. 이거 비가림 시설에도 있었어요. 공사 중인 거 안 돼요. 건축 중인 거, 공사 중인 거 안 돼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받는 거 안 돼요. 보통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받는 거 풍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풍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면 농작물 보험 따로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해가림. 그죠? 내목 공정해. 그래서 해가림 시술만 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OX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정리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오늘 앞에 배웠던 인삼을 한번 쭉 복습을 하고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전부 보험일 때 보험가입금의 한도, 그죠? 초과보험일 때 보험가액 한도, 일부 보험일 때, 그죠? 비례보상하더라. 보험가액분의 보험금액을 곱하더라. 이거 기억하셔야 해요. 그죠? 그 부분 기억 잘 하시고, 감가는 연단위로 하더라.
감가하는 시점은 설치한 시점에서도 보험 가입 시점까지더라. 그죠? 원래는 기평가 보험이라서 보험 가입 금액과 가액이 같지만 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설계해서 낸다면 그게 맞춰서 풀어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었나요? 경련 감가율 구하는 거, 그죠? 100% 마이너스 장가율 20% 나누기 내용 연수더라. 그죠? 그럼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은 내용 연수 곱하기 경련 감가율이더라. 그런 것들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련 감가율을 외우든지 내용 연수를 외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고 했죠. 내용 연수는 목재는 6년, 철재는 18년. 경련 감가율은 목재는 맞나요? 13.33%, 철재는 4.44%. 고2 때 이 경련 감가율과 내용 연수를 주지 않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암기해야만 할 수 있게끔. 7회 때는 어떻게 했나요? 7회 때는 버섯보험금을 내면서 표준 생장일수를 주지 않았어요. 암기해서 풀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이제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은. 그죠? 이것까지 암기해야 돼?가 아니고 다 하셔야 해요. 다음 시간에 예시 문제 가지고 또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